인간은 영원한 학생이다. 지난주에 한양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그 졸업식에서 한양대학교의 이사장님께서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학생이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학원을 다닐 때나 또 온라인으로 무슨 강의를 들을 때나 그런 순간만이 학생이 아니라 또 그런 기간 동안 학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도 그리고 직장을 가든 또 내가 직장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든 언제나 인간은 배움의 동물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배움에 목마른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 한양사이버대학교, 여러분들이 영원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이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 또 진행을 맡은 시각디자인학과의 김학민 교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시기고 또 휴가 기간도 있었고요. 재학생들에게는 방학의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에 앞서서 설레임 마음과 또 기대 그리고 또 다른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도 가지시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앞으로 길게는 2년에서 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모르겠습니다.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실은 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저희가 온라인 대학이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공부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통과 인간관계도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은 저희 디자인학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서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과 또 다양한 초대 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주기적으로 생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디방 채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개강 후에도 자주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좋은 학업의 기회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먼저 디자인학부의 교수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또 전공, 그리고 각 교수님들이 맡으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또 후반부에는 우리 학생의 임원진들,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또 졸업생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생방송이니만큼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질문 주시면 또 그때그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올해 한양사이버대학교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2년에 개교를 해서 정말 2022년이니까 딱 20년이 된 거죠. 야, 사실 그때 20년 전에 이 온라인 대학교가 오픈을 할 때만 해도 누구도 이 온라인 대학교,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과연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디자인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에 모인 여러 교수님들, 또 교수진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이 학교를 다녀간 선배들의 노력으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초기에 1000명 모집에서 960명이 지원을 해서 1000명도 안 되는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그 정도도 엄청난 숫자였지만 지금은 재학생 수 2만 명, 그리고 저희 디자인학부 15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대학원이 생겨서 많은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시도로 인해서 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교육한다는 것은 이제 증명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찾는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이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좋은 교수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좋은 동료들과 잘 생활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한 학창생활, 그리고 영원한 학생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길게 할 얘기가 많지만 교수님들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시는 교수님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최성호 교수님, 정성모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데 들어오세요. 네. 아, 정성모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네. 그러면 최성호 교수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디방 채널에도 단골 손님이시고 저하고도 항상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축공간 디자인 학과에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정성모 교수님 오셨네요. 아, 네네. 여러 가지 수업들을 또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디자인학부에 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5개 학과 중에 건축공간 디자인학과를 맡고 계시는 최성호 교수님, 그리고 소개 리빙 디자인의 정성모입니다. 네, 조금 더 길게 해주시죠. 네, 본인 소개. 좀 더 길게. 리빙 디자인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 디자인과 스마트 리빙 관련된 전공을, 그리고 창의 벤처, 그렇게 3가지 트랙으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급하게 오셔가지고 숨이 차신데 5개 학과 중에 리빙 디자인 학과를 맡고 계시는데요. 리빙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성 교수님, 네. 건축공간 디자인 학과는 뭘 배우는 학과인가요? 말 그대로 건축과 공간을 배우죠. 아, 건축과 네. 공간을 네. 배우는 학과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출발했을 땐 공간 디자인 학과였고요. 네. 이 공간 디자인 학과라는 사실은 말을 쓰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구축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 비어있는 곳,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일반 대학에서 배우기 힘든 행태나 심리와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강의 내용에 많이 녹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업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철학이 느껴지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비어있는 곳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다. 네. 우리가 뭐 건축공간이라고 하면 흔히 뭐 건물이나 인테리어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인테리어나 건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먼저 연필 들고 막 하거나 컴퓨터 먼저 켜고 막 도면부터 열어놓고 멋있는 건물 지으려고 하고 캐드부터 열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머릿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할지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다 수립이 돼야 그 다음에 그리는 건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교 오시면 그런 프로세스부터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회사에서 실장님 디자인은 똑같아요. 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건축공간 디자인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목들이 있다고 소개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저희가 실내 관련된 수업,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수업, 그리고 전시 공간과 관련된 수업, 그다음에 환경 디자인 쪽 요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없는 게 조경 쪽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조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조경을 환경에서 같이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환경에서 일부 하긴 하는데요. 이제 조경 같은 경우는 식재를 다루다 보니까 나무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은 독립학과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구성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또 건축 디자인, 또 환경 네. 이런 것들을 전시까지. 전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그래서 네. 주로 디스플레이나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연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리빙 디자인 쪽하고 이렇게 코어를 해가면서 또 수업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강점이고 현직에 있는 그래서 VMD 뭐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수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도 사실 지금 VMD에 계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죠. 네. 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구성원들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7년에서 10년 차. 상당한 네. 경험을. 이제 건축공간 쪽은 좀 연차들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특징이죠. 그래서 한 7년 차에서 10년 차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한 2, 3년 차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 기획을 하는 단계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보통 한 5, 6년 차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획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빨리 기획을 배워야 되겠다,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실 뭐 스킬은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 도면을 잘 그리게 되고. 할 만큼 하죠. 그렇죠. 막 우리 뭐 저도 젊을 때 뭐 회사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신물이 나도록 그렸으니까 그런 건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되고 컨셉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신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네. 예전에는 7, 8년 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왔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나이층도 어려지고 또 경험도 짧지만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축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디자인학과 정동 교수님. 리빙 디자인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 인사 두 번 하셨어요? 얘기를 좀 하면, 저희가 이제 리빙 디자인은 예전 이름은 이제 산업 디자인 학과였고요. 그게 이제 리빙 디자인 학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산업에 대한 영향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산업과 관련된 뭐 그런 제품 중심, 뭐 자동차라든가 뭐 운송, 그런 것들부터 뭐 가구,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다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산업의 입장에서 주로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고, 이 4차 산업 시대가, 된 배경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기술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중심으로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특히 이제 생산 기술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서비스와 연결돼서 굉장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 학과가 더 이상 이제 산업은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그럼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더 바뀔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산업을 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리빙 디자인으로 이렇게 산업과 생활을 함께 고민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리빙 디자인으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항상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리빙 디자인 학과가 예전에 산업 디자인 학과였습니다. 제품 디자인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학과였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4차 산업 특히 인간의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다양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학과다. 굉장히 좋은 학과인 것 같아요. 리빙 디자인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전공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트랙들이 있죠?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 시대가 이제 4차 산업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4차 산업에 그런 첨단 기술들을 응용한 그런 디자인을 갖다가 좀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의 특성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4차 산업의 어떤 디자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좀 도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들을 위한 산업에서 좀 필요한 디자인을 좀 살펴보는 트랙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인데 라이프 이게 스타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떤 생활 양식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제품들로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어떤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쓸 거야. 하다못해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태블릿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연계해서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어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산업적인 제품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가구도 그렇고, 뭐 이거는 이제 공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대해서 뭐 침대, 뭐 가구, 책장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또 자기 취향에 맞게끔 또 많이 구매도 하고 뭐 스스로 셀프 인테리어도 만들기도 하고 하고요. 예, 좀 그런 네. 그게 또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또 네. 웰빙을 위해서 네. 또 그걸 위한 특별한 앱 같은 걸로 판매하는 데도 또 되게 많아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품 단품으로 봤는데 이제는 아예 그 공간 자체를 채우고 내가 쓰는 것으로서의 어떤 제품, 가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인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좀 중시해서 생활 제품들을 좀 디자인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케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케아도 조금 이제 하진 한번 않아요. 갔나? 그렇군요.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즘 그러니까 오늘의 집이라고 오늘의 저도 깔려 네, 있습니다. 아시죠? 네. 다들 네. 그거 쓰시죠? 네. 네. 그냥 딱 거기에 있을 만한 제품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네.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 굉장히 디자인틱한 제품이나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많아졌고 집에도. 수준도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 제품도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맞아요. 개인이 이렇게 뭘 세팅하는 것도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좋은 라이프 스타일. 그게 예전엔 이케아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그렇죠. 그렇게 방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자기네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판다는 네. 시기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오늘의 집이 그 이케아의 노릇을 하고 대신에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능력 있는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이 되게 스튜디오 창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생산된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면 내 방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할 수 있게 나의 생활 양식에 맞춰서 꾸미고 살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 리빙 디자인에 있어서의 네네.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인 거죠.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나는 약간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중요시한 건데 창의 벤처 디자인이라고. 창의 벤처. 예.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사실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 때 그래서 아이디어도 내고 초기에 3D 모델링이나 렌더링 같은 거, 특히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다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면 바로 이제는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아예 디지털 이제 시스템화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생산을 해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디자이너들이 또 그런 활동들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디자인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유통도 시켜보고 그쵸. 물건도 팔아보고 수출도 좀 해보고 해외 돈도 돌출도 좀 벌어보고 가보고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 디자인에서 이어지는 리빙 디자인학과의 4차 산업,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창의 벤처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우리 서로의 전공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의 리빙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 공간을 하려면 리빙이 기본이죠. 그래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리는 관련이 겁니다. 많죠. 네. 사실은 그래서 리빙의 수업도 교차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 내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교차해서 저는 많이 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차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네. 리빙 전공 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건축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공간 연출 수업이나 이런 거는 건축 공간 디자인학과에 있긴 한데 양쪽 과에서 다 같이 듣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이 교류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디자인학과에 5개의 학과가 있지만 서로 벽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전공, 여러분들 다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오셨겠지만 다른 부분의 전공도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5개 학과로 이루어진 학부 제도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교수님 대표 과목 한두 가지씩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오시게 되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전체가 듣고 있는 디자인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 오늘날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자인사 꼭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디자인과 문화나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 그다음에 공간 디자인 쪽 수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 교수님 수업 소개. 저도 주로 그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좀 꼽으라고 하면 저는 3D 프린팅 앤 모델링, 프린팅 앤 모델링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약간의 좀 환상들이 좀 있는데 이게 3D 프린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특히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 리빙 디자인이야 모델링을 아예 못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내가 3D 프린팅을 좀 이용해서 뭘 만들고 싶은데 그게 3D 프린팅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아주 친절하게 제가 이제 직접 강의를 하는데 마우스 클릭하는 것부터 절대 컴퓨터는 폭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아예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그 모델링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렌더링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D 프린팅을 해서 제품들을 갖다가 직접 조립하고 만드는 것까지도 이렇게 쭉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타 전공자들도 내가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 그 자기 주전공과 상관없이 그거를 3D 프린터까지 아주 상세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목은 물론 좋은 과목인데 3D 프린터가 이제 있는 환경에서 과목을 더 수강을 해야겠죠? 네. 그게 지금 이제 아마 저희가 딱 그 세대를 지났을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옛날에 왜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그래픽 작업을 하면 판넬이나 이런 거 하면 그 옛날에 레이저 프린터가 집에 없어서 출력소에 갔었죠. 그 A4, A3만 해도 충무로를 갔어요. 그때는 3D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가 비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3D 프린터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때도 레이저 프린터 90년대도 몇백만 원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십만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3D 프린터가 그러니까 몇 억에서 몇천 단위에서 몇백만 원 단위에서 지금 몇십만 원 단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출력해보고 싶으면 그냥 그 레이저 프린터 사듯이 3D 프린터도 이제는 좀 사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출력소를 가듯이 레이저 프린터를 해주는 곳에 가서 또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가도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프린터 해주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겨서 컨텐츠진흥원이나 디자인진흥원, 발명, 발명청이 아니라 특허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에 대해서 정성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관심 가지거나 또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또 알려주신다. 얘기, 이해하겠습니다. 네, 과목 얘기 들었고요. 질문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많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하는데, 신입생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는 뭐니 해도 머니인 것 같아요. 머니? 네, 돈이 있어야지 잘 다닐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부 학생들이 장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장학생이라고 할 만큼 자기가 장학금을 잘 챙겨서. 장학금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장학을 신청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 다 받고 있는 거니까, 국가장학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장학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이 거의 7분위까지 받으니까요. 그래서 장학금 꼭 챙겨서 받으시고 그 장학금을 해결이 안 되면 학교에서 장학금 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학금을 그 못 받은 분을 찾아서 줘야 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장학금을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꼭 챙겨서 장학금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어 있는 장학금 제도 잘 활용하시고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국가 장학금.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도 등록금을 그렇게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어차피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 학부로 오신 거잖아요. 또 5개 전공을 또 뭐 하나씩 다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럼 저는 이왕 디자인을 좀 전공을 했으면 미친 듯이 디자인을 공부하고 미친 듯이 디자인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미친 듯이. 예.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 세계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성적 맞춰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는 디자인 전공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각 학교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뭐 저희도 다 디자인 공부 옛날에 해봤지만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술을 알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꼭 학교 수업은 연차가 정해져 있고 저희도 이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하지만 그것도 되게 저희 교수님도 훌륭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 저는 좀 너무 100%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디자인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야 경쟁력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가 근데 공부랑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더 반복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려보고 더 많이 알아보고 해보고 이래야 디자인이 잘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친 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 중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시는 정성호 교수님께서 미친 듯이 공부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학교 수업이 다가 아니다.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하자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들 얘기 뭐 끝없이 듣고 싶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두 교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디방에서 이 두 교수님들이 출연하신 회차를 찾아보시면 교수님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들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고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공간 디자인의 최성호 교수님 그리고 리빙 디자인학과의 정성모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